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시기에 또 주말이라 차도 많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학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우리 학생 중에 10학년 이한음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으로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서명학교를 섬기고 있는 꿈 신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자녀와 같이 하여튼 입학 설명회든 가족 모임이든 어느 곳에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섬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30살에 했으니까 30년 섬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2살 때 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 다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대화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2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러 섬에 가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모시고 이제 전주까지 제가 전주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모시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엄마 아빠랑 손잡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또 입학 설명이든 뭐 예배든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부럽고 때로는 어느 해는 입학식을 하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그 어렸을 때 저의 그 자라온 이 상황과 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입학할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어머니한테 뭔가 막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알지를 못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제가 자주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 힘들어요. 저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아뢰는 거죠. 저 힘들어요. 저 학교 다니기가 참 학교다가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수업료를 낼 수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소명학교는 그런 사랑의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 멘토쌤한테 가서 저 이렇게 아픕니다. 엄마 아빠한테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뭐 사랑이 넘치는 학교, 사랑의 학교.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학교. 그런 학교.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런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대신 학교에 보내면 안전하고 따뜻하고 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거. 어느 학교를 가니까 집을 팔아서 스승을 사라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충청남도에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스승을 사라. 뭐 여러분 엄마 아빠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 주고 싶죠. 정말 다 주고 싶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줄 수 없는 거, 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걸 다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학교의 이 말씀이 교육 목표고 교육 과정입니다. 저희 학교에 중등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기쁘시게 인생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살아야 할까? 이걸 배우는 것이 고등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일상 매 순간순간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이것이 저희 소명학교가 길러내고 싶어하는 학교, 그 제자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구세주, 주님, 구세주라고 말한 그 성경의 단어는 36번 나와요. 그런데 주님, 헬라어로는 쿠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7,800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7,80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만 주인이고 월화수목금토는 내 주인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매일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쿠리오스,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고 싶어 해서 우리 소명의 선생님들이 처음에 2012년 3월 1일 날 8명의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에 교사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런 예수님이 주인인 이런 고백하는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고 싶다 해서 시작된 학교가 소명 학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을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매일매일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11년째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대한교육법이 이제 2020년 12월 9일 날 통과되어 가지고 이번 경기도 교육청에서 등록 대한교육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심사해서 통과해가 받아줘 가지고 인정해 줬어요. 미인가였어요? 인정해 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참 부족해요.
저부터 부족하고 뭐 연약하고 그러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학교를 이 땅 곳곳에 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같이 해야죠. 그렇죠? 가정과 학교가 또 교회가 함께 해줘서 아까 말했죠? 다 물려줄 수 있지만 무엇은 물려줄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연합해서 그런 자녀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자 특색 있게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저희들을 지으셨고 우리 자녀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부모님과 우리 소명의 쌤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소명학교를 그런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학교로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나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셨는지 돌아보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소명학교에 진학을 고민하시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소명학교에 대해 듣고 무려 2번의 입학 설명에 참석하며 소명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13살 인생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데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외딴 곳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커다란 산 같았습니다. 게다가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라는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어려움들은 기대했던 모든 과정들을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친구들과의 소통의 갈등마저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된 7학년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집도 벌고 마음에 맞는 친구도 없는데 왜 이 학교에 있을까? 라며 후회가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 계획과 때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곡된 저의 시선을 멘토링 시간과 묵상, 공동체 시간들을 통해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느덧 소명학교에서 중등을 마무리하며 이제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감사의 제목에 이곳에 부르시고 좋은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멘토 선생님들, 고민을 잘 들어주셔서 힘들 때마다 달려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나누고 신앙의 고민도 서로 공감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은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소명에서의 수업은 제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80분 수업이라는 좌절도 잠시, 국어 시간에는 다양한 작품들을 안에 녹여진 삶을 보고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며 세상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시간에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보고 영어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학은 초등학교 때까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단지 수업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학을 바라보며 더 잘 알아가는 수학 노트를 작성하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세계사를 배우며 성경 속의 역사 이야기와 연결짓고 연극으로 직접 수업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과학 시간에는 몸의 기관들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몸의 소중함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모든 시간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저를 성장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소명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소명학교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소명이라는 말은 제게는 참 낯설고 어려운 숙제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주셨는데 난 그럼 무엇을 하며 살지? 라는 고민을 던지면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재능, 진로에만 초점이 맞춰져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이번 학기를 여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직 하나,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주어진 저의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대했지만 좌절스러운 순간들도 많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시간이 제게는 소중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명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더욱더 저를 성장시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명인데 그거를 제가 찾기 위해 노력했었고 그 소명을 지금 지금도 찾아가고 있지만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소명학교는 뭔가 세상적으로 더 좋고 세상적으로 되게 우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을 키워내는 학교보다는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그런 교육,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소명학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요. 가장 먼저 당연히 우리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까지도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현장, 그곳이 바로 소명학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명학교 교육과정 설명을 맡은 교사 김종훈입니다. 네, PPT 화면 보여주십시오.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물론 상품이 있습니다. 네, 상품은 여기 책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저 동상에 네 분이 새겨져 계신데요. 저 화면에 있는 동상은 뭐 누구일까요? 이름까지 네 분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뭐 어디에 있는 동상인지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네, 감사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에 새겨진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왼쪽부터 칼뱅, 카렐, 베즈, 녹스의 동상입니다. 저 동상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은 칼뱅이 세운 제네바 신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대학을 세우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좋은 수도성을 길러내기 위해서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직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학교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소명학교에도 입학 설명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리지만 이웃에 있는 또 학교들에서도 입학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이 아닌 구분된 잘못 말했네요. 네, 구분이 아닌 구별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명학교를 찾아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중등 교육과정과 우리 소명학교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면서 모든 입학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교 입학 설명회를 온라인상에서 검색만 해보면 한 2, 3년간의 입학 설명회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의 입학 설명회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번 설명회를 5개의 질문을 잡고 그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 설명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 설명회 이후에 1부 순서 이후에 2부 순서에 지하와 1층에 있는 부서에 꼭 방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소명학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요거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려 하십니까? 학생들에게는 왜 소명학교에 입학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쩌면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 여기서 잘 보낸다라는 말은 상위권의 대학을 많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를 찾아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소명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기부터 8기 졸업생까지 국내 9개 대학에 잘 진학하였습니다. 다만 소명학교는 대학을 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신앙이 다 좋고 훌륭해 갈등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찾아오셨다면 그 또한 잘못 찾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반 학교에 비해 학교 폭력과 왕따 같은 일은 거의 없지만 학생들 간의 관계의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제 본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해가는 우리의 태도는 일반 학교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가운데 때로는 용서와 인내, 섬김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해가는 것이 소명학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소명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소명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소명인을 우리 함께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녀로 자라가길 바라신다면 꼭 원서 지원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 오늘 잘 안 넘어가네요. 지난주 잘 넘어갔었는데. 네, 두 번째,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꿈, 비전을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소명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잠언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네,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갑니다. 나아가 역사와 시대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소명학교가 말하는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명은 어떤 제자를 길러내길 원하십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 소명의 제자들은 남북통합, 성서한국, 세계선교의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남북통합,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합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통일을 기대하며 통일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11학년 학생들이 통일세대의 비전 트립 때의 사진인데 백두산 천지와 두만 강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성서한국은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회적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고등교육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든 선교사가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학교는 다양한 선교지 방문과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국제센터를 통해 영국과 미국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명학교에서 졸업생 홈커밍데이가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볼 때에 참 반가웠었는데 이제는 제자라는 생각보다는 부르심의 한 소명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명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중등 교육 과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소명의 중등 교육 과정으로는 예배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다양한 수업과 멘토링, 캠프들이 있습니다. 중등 특성화 교육 과정으로는 세움, 울림 수업이 있고 배움과 섬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고등 교육 과정으로는 인문 고전 수업과 다양한 선택 수업, 그리고 사회 소명, 소명 아카데미, 소명만의 진로 진학이 있습니다. 고등 교육 과정의 사회 소명, 소명 아카데미, 그리고 소명의 진로 진학에 대해서는 제 다음 순서이신 강호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중등 시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등 시간표를 보시면서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을 한 것과 보라색으로 색칠을 한 부분들이 비교과 수업입니다. 하얀색은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 교과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움과 섬김, 그리고 프로젝트 플래닝, 세움, 그리고 울림, 그리고 독서 시간, 그리고 멘토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 수업입니다. 소명의 성경 수업이 뭐가 특별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소명의 성경 수업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각 학년의 성경 수업을 이웃교회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한 학년의 성경 수업을 맡아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고 그 학년의 네 분의 선생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경 수업을 같이 돕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성경 수업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자라가는 소명의 특별한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울림 수업입니다. 네, 수업인데요. 울림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이제 교과 수업은 아니고 관계 중심의 수업입니다. 저도 7학년 울림 수업을 1년 동안 함께 참여했었는데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나누고 자기를 또 소개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반 안에서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수업이 울림 수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 수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소명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움 수업인데요. 세움 수업은 학습 코칭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코칭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시간 관리, 그리고 암기 전략, 그리고 노트 필기 전략, 그리고 시험 전략 등 학습 코칭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주십니다. 물론 이 학습 코칭이 그 시간 관리를 할 때에 이제 이 시간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지만 그걸 좀 더 넘어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수업이 세움 수업입니다. 네, 이 시간표가 이제 한 번 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을 또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네, 넘어가 버렸네요. 아직 배움과 섬김과 독서 그리고 멘토링이 남았습니다. 예, 이걸 기억하시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과정에 배움과 섬김 프로젝트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쉽게 이야기하면 동아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이 되고 그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을 섬김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역할이 배움과 섬김 수업입니다. 네, 수업이라고 해서 딱딱하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즐겁게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수업이 배움과 섬김입니다. 네, 배움과 섬김의 다양한 수업들과 활동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독서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간표상에 독서가 들어왔습니다. 학년별로 필독서라든지 독서는 소명학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은 통권 수업으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시간에 7, 8, 9, 10, 11, 12학년이 독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학년별 독서입니다. 제가 9학년을 담당하고 있어서 9학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봄학기 9학년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똑같은 책을 정해서 읽는데요. 먼저는 멘토 선생님들이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같이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담당 우리 성경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같이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 도서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정해서 또 몇 주 동안, 한 3주 동안 책을 읽기도 합니다. 저희 반 9학년 전체의 학생들이 선택 도서를 읽었던 책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합니다. 스크룹 테이프의 편지는 지금 9월 달에 우리 9학년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책을 저희가 읽고 저자 목사님이신 박영덕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독후 활동으로 강의를 들었던 활동 사진입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학년 독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멘토링입니다. 저는 소명의 핵심 교육 과정 중 하나가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표에서 보셨듯이 멘토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30분, 목요일 오후 80분, 금요일 오후 80분, 이렇게 많은 시간이 멘토링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멘토 선생님, 저희는 담임 선생님을 멘토라고 합니다. 학생들을 멘티라고 하는데요. 멘토 선생님들이 각 학년에 각 반에 맡고 있는 멘티 학생들을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면서 학습, 진로, 신앙, 관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소 한 학기에 정기적으로 2번 이상은 만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중등에서는 한 선생님당 학생이 좀 많아서 2번에서 3, 4번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고등에서는 한 선생님당 담당 학생이 7명에서 10명 정도면 한 학기에 멘토링을 많이 하시는 분은 10번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과 굉장히 긴밀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같이 해결하고 또 돕고 섬기고 있는 것이 멘토링입니다. 저는 멘토링이 소명의 자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방문입니다. 소명의 특별한 교육과정 중 가정방문이 있는데, 소명 개교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매해 멘토 선생님들은 그해 맡은 멘티 학생, 모든 학생의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는 이유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학생을 하나님 안에서 돕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가정과 학교가 연합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그 가정을 더 잘 이해하고 학생을 이해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소명의 모든 행사들마다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공동체 예배가 소명의 교육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동합 답사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2박 3일씩 각 학년별로 전국으로 답사를 갔습니다.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지역과 교과를 연결해서 통합 답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숙박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까이 경기 수도권 내에 하루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코스들로 통합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10학년에서는 평화세대 비전 트립이라고 9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9월 달에 평화세대 비전 트립으로 제주도로 가는데요. 보시는 일정은 2018년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은 가지 못했었고, 올해 9월 달에는 10학년도 평화세대 비전 트립을 갑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4.3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제가 태평양 전쟁 때 제주도를 군사 기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땅굴을 파고 진지를 파고 제주 도민들을 이렇게 전쟁에 동원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지금은 저런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저런 용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제주도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가 평화 세대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3박 4일 동안 평화 세대의 비전 트립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 선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기품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 1호 순교자이신 대전교회 이도종 목사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이 평화세대 비전 트립입니다. 11학년에서는 통일세대 비전 트립을 매년 진행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도 러시아와 백두산 천지를 가지는 못하지만 하루빨리 내년에는 평화세대 비전 트립을 꼭 중국 백두산과 그리고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톡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두만강 접경 지역의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학생들과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북한을 실제로 아이들이 보면서 내가 통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또 북한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택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의 필수는 아니고 선택으로 7인 7색 배낭여행이 3번 진행이 되었었고요. 올해 내년 1월에는 이제 중동으로 다시 7인 7색 배낭여행이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모든 숙박과 코스들을 다 짭니다. 정말 그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이 고생하면서 성경 말씀을 매일 그때그때 묵상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다녀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다녀온 그 내용들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선물로 드린 책이 7인 7색 배낭여행 남미편 책이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기 뒤에서 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학년 영국 이동 수업입니다. 올해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10학년 학생들이 7월 달에 4주간 영국 FIC라는 기독교 학교로 이렇게 이동해서 영국 이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다녀온 학생들의 어떤 반응과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9학년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국토순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숙박이 어려워서 국토순례를 2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는데 올해 9월 이번 달이네요. 추석 지난 바로 다음 날 화요일 날 3박 4일로 저희 동해안 국토순례를 진행합니다. 소명의 국토순례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에서 국토순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토순례가 다 힘들지만 소명이 더 힘든 이유는 소명의 국토순례는 그날 숙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숙소까지 자기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또 내가 걷는 그 걸음 1km마다 또 후원자를 모집해서 모금된 금액을 선교 헌금과 또 가난한 주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국토순례를 굉장히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또 아마 소명학교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또 올라갈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명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외부 활동도 많고 다양한 교육 활동도 많지만 저는 가장 소명의 특별한 교육 과정은 소명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학 교과 수업들이 있는데요. 이 수업들이 왜 특별하냐?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하여서 진행되는 수업이고 또 이 수업들에서 다양한 협동학습과 그리고 창의적인 수업 그리고 어떤 수업에서는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수업들로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또 통합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기독교 교회교육연구소의 박양규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요. 소명학교의 수업을
보시고 창의력과 잠재력을 교실에서 발휘한 순간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또 왼쪽 편의 사진은 영어 시간에 모의 재판을 하는 수업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소명의 수업이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소명의 특별한 교육 과정이 뭐냐 했을 때 소명의 수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5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명학교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가버렸네요. 네, 한 주간 음악 틀어주세요. 네, 한 주간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헨리 나우엔의 당자의 기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당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깊이 묵상하며 적은 글이 탕자의 기향이라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요구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생하다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밭에 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어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겁게 한 적이 없었다며 화를 냅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탕자가 허비한 것은 비단 돈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돈도 허비하였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랐으며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소명학교에서 지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 다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소명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학교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아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저는 아버지의 두 손의 시선이 같습니다. 다시는 아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강인한 의미로 남성의 손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어머니의 손이 한 손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 두 손을 보며 소명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위로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소명학교의 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PT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명 고등교육과정을 설명하러 올라온 학교정입니다. 약 10분 정도 고등교육과정을 설명할 텐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소명이란 부르심입니다. 오스게니스는 소명이 이끄는 삶에서 부르는 분이 없으면 소명도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소명학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명학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학생들도 넘겨주세요.
학생들도 소명학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시기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소명학교는 넘겨주세요. 학생들에게 이런 부르심을 듣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명의 코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전 내려갈 겁니다. 인문고전, 세계선교, 인문고전, 사회소명, 소명아카데미 교육과정이고요. 아래 비전 트립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나 속에는 왜곡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소명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만나는 교육과정입니다. 10학년 교육과정인데요. 좀 더 내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넘겨주세요. 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은사와 사명,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11학년 교육과정입니다. 11학년 때는 나로부터 더 나아가 세상을 만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학생들이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처럼 고통받는 피조 세계 속에서 회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아래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처음 성경을 펼쳐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도피, 적응, 참여입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도피해서 살아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든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에 적응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선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걸어오셨듯 기독교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본받아야 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와 하나님께 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세 지향성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 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 지성이란 종교적인 주제들에 전념한 지성이 아닙니다. 가장 세속적인 주제라도 기독교적으로, 즉 기독교적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아름다운 날씨인데 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 고통받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사회소명 시간에도 10학년 아이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문화를 창조합니다. 문화는 긍정적인 문화도 있고 부정적 문화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비교적 많이 반영하는 부정적 문화도 있고 성격적 가치를 비교적 더 많이 반영하는, 드러내는 긍정적 문화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분별 없이 공기처럼 이 문화를 마신다면 위험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10학년들이 공통 교육 과정을 경험하고 넘겨주세요.
11학년 때는 사회 각 영역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주제를 찾아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넘겨주세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인데요.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 아이들의 연구 주제를 모아놓은 문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네, 이런 주제들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특성화 교육과정 인문학 인문고전인데요. 신앙은 시대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대 정신과 맞닿아 살아갑니다. 시대 정신은 그 시대에 힘 있는 철학 사상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고리탄반하고 배타적이고 이런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로 만드는 어떤 시대 정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시대 정신들은 세계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철학과 사상은 사회 구조, 제도, 생활 양식, 문화, 예술 등을 만듭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습니다. 기독 지성인으로서 분별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통찰하고 세계관을 살펴봅니다. 세상 속에서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통찰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가진 기독 지성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네, 교육과정인데 다양한 주제 내용, 철학, 사상, 세계관을 다룹니다. 또 책도 읽고 그런데요. 전체적인 큰 얼개를 보여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소명의 고등 특성화 교육과정, 코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대표적 소명 고등 일과표인데요. 대표적으로 10학년 것만 보여드립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성경 교육과정이 진행되고요. 아까 중등 교육과정 할 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고등 성경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사진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연합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자의 삶을 살고 이런 걸 돕기 위함입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성경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따라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네, 수업의 한 장면이고요. 네, 동아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눌러주세요. 선택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1학년이 무학년제로 선택 수업이 진행됩니다.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선택 수업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에서 강조하는 멘토링이 교육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교육은 만남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성장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는 소명학교로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 네, 소명학교는 주로 국내 대학으로 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정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저희 소명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기독교 대학을 주로 가고 있고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이나 지방 거점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검정고 시생은 비교 내신으로 대학에 비교 내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논술로 서울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진로 교육과정인 지코스도 운영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에 도서관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 가셔서 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명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PT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이 세대라는 표현을 새번역 버전으로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에서의 풍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한 경쟁주의가 있고 결과만을 강조하고 또한 남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 소명학교 또 이 기독교 대안학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의 본질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또 교사들 모두에게도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냥 너희 그렇게 교육받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먼저 아이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가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빠르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쩌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른 곳에서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아버지 올바르게 서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깊이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독교 대안교육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현장에 내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낮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소명학교 입학 설명회 왔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한 소개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였습니다. 어제 그 소식들 가운데에 이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 또는 이 학교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이제 부스 탐방을 할 텐데요. 안내도 같이 잘 들어주세요. 네, 다음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다음 소명학교 입학 절차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원서 제출, 선발 캠프, 가족 면접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음 선발되는 학생 인원은 7학년은 2자릿수, 8, 9, 10학년은 1자릿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천서, 입학 원서 및 추천서 제출 기한이고요. 원서는 홈페이지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학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서에 들어갈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원서가 생각보다 쓸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나 제출을 하셨는데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써달라고도 요청을 드리니까요. 처음 쓰실 때 조금 에너지가 들어갈 테지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그 구체적인 안내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교회 추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요. 학생을 잘 아는 교회 선생님 또는 교육자분께서 작성을 해주시고 학교 이메일로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학교 선발 캠프는 10월 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이 됩니다. 학교 동일하게 이 건물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당일날 오실 때 학생 편으로 이제 제출해 주실 서류에 대한 안내고요. 이건 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가족 면접 일정은 선발 캠프가 마친 그날 저녁부터 해서 시작이 되고요. 혹시나 22학년도 편입을 고려하시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서 그 가정들 우선적으로 좀 면접을 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접수한 순서대로 23학년도 가정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격자 발표는 10월 18일 화요일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2학년도 편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안내를 드리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다음, 학부모 필독서 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뒤편에서 제가 판매를 하기도 할 텐데 학생 도서까지 같이 구입을 희망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카페에 가셔서 함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격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거라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교육비와 셔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비는 1회만 이제 납부하게 되는 입학금과 발전기금이 있고 월 납부하게 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입학금과 발전기금은 고등에 오는 친구, 중등에 오는 친구 상관없이 이제 입학을 하면서 1회만 납부하면 되는 금액이고요.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또 학교에서 이렇게 힘썼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부모님들까지 함께 속해 계셔요. 운영위원회와 함께 금액을 결정하고 가정에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3년 정도로 해서 5만 원씩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등 1회, 고등 1회 교육비를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학교에서 생활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생활복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넉넉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끼니당 1,5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셔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현재 22학년도에 운행되는 노선이고 매 신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이제 신청을 받고 그 신청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요 목지점을 선정해서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노선은 이렇지만 내년에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부 노선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옮겨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교 셔틀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교 노선은 인덕원과 미금역 이렇게 나가는 셔틀이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명의 다양한 교과들을 소개하는 교과 스탬프 투어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울림과 세움 수업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울림과 세움 수업이 네.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울림은 이제 관계를 공동체를 세운 수업이고요. 세움은 학습 코칭, 공부를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교육 과정이 있나요? 어떤 교육 과정이 있냐면 그것은 저희 울림 세움의 에이스 선배들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림은 친구들과 공동체 활동을 해서 자기를 알아가고 친구들과 알아가서 관계를 잘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세움 수업은 저렇게 플래너를 쓰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플래너를 하나씩 주는데 거기에 학교 오늘 있는 그 과목들도 적고 해야 할 숙제도 적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미술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술교과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미술교과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아름다움과 성경적인 선이 무엇인지 저희는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학년 때는 관찰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8학년 때는 차원을 넘나드는 차원적 사고, 9학년 때는 여기 보시면 미술사 연표를 만들면서 각 시대별로 그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모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크릴화를 이용해서 모작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학년 학생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그림책으로 나타낸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 학년마다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교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 수업에는 어떤 수업 과정이 있을까요? 네, 체육 수업은 여기 보시면은 총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요소 보시면 건강과 체력, 존중, 몸에 의해 운동 예절을 주로 배우는 태권도, 호신술, 트레이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팀워크 등을 배우는 뉴스포츠, 육상, 구기스포츠 등으로 팀 스포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궁을 통해서 집중력, 인내심, 절제 등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7학년부터 8학년까지 이 순서대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장비들의 일부를 갖다가 한번 보시라고 놔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우리 실제 활동들 화면입니다. 또 뭐 할까요?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스탬프 찍어주세요. 오고 싶나요? 네. 오고 싶어요? 네. 가장 재밌게 했던 게 뭐죠? 저는 양궁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제일 잘했어요. 네. 제일 재밌는 게 뭐죠? 저는 모든 체육 다 좋았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그 풋볼이 가장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음악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악교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철학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은요 이렇게 됩니다. 7학년, 8학년, 9학년 우선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음악의 구성 요소 그리고 기본 그 개념을요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합니다. 젬베나 또는 칼림바나 오르골 또는 붐웨커 같은 이런 움직임 위주의 그런 악기들을 통해서 음악의 구성 요소를 배우고요. 이제 8학년 가면 본격적으로 1인 1악기 이제 악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통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중급까지 과정까지 이제 9학년으로 연결하고 마지막 9학년에서는 뮤지컬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질문해 감사합니다. 스탬프 찍어주세요. 네. 보시고 질문 생기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고등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고등교육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10학년에서는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음악 수업과 미술 수업이 통합으로 진행을 해요. 패턴 형성, 패턴 인식, 형상화, 추상화, 관찰 이러한 생각의 도구들을 활동 위주로 풀어가고요. 11학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현재 수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화 분석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현재 문화를 보는 문화 분석 수업과 두 번째는 이제 밴드 수업이기는 해요.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나 일렉 기타나 키보드나 이런 악기들을 배우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재미있는 실용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십,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밴드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등 특성화 교육 부스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성경 수업을 이어서 7학년, 8학년, 9학년 중학교 수업 동안 성경 수업을 듣고 여기는 배움과 섬김 시간으로 이렇게 수업들을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해서 수업을 선택을 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합 수업을 듣고 통합 답사를 가서 역사적 배경과 장소 같은 데를 탐방하면서 역사적 그런 배경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통합을 시키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순례는 60km를 걸으면서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걷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국토순례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완전 땡볕에서 걸을 때도 있었고 비를 맞으면서 천둥 번개 칠 때 걸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힘들게 걸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돈독해졌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스탬프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졸업생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명 4기 졸업생 율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왕. 네, 소명에 졸업하고 나서 소명에서 배웠었던 그런 교육 과정이나 많은 활동들 중에서 사회에 나가실 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의미 있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소명학교의 강점이 되게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통합답사나 아니면 이런 백두산 비전 트립 이런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공부하는 책 속의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좀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것들이 지금 저한테 많은 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탬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등 특성화 교육 부스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등어 특성화 교육 중 인문학과 인문고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문학과 인문고전은 이제 철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또 근현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이런 철학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상과 또 쉬운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인문고전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플라톤의 국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로 읽고 또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네, 어렵지는 않나요? 어려운데 이제 인문학은 조금 쉽고요. 인문고전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명만의 특별한 교육과정, 고등 특성화 교육과정인 소명 아카데미와 사회 소명 부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명 아카데미 수업은 무엇인가요? 소명 아카데미 수업은 이제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성경적인 진로 수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감정 일기도 쓰고 내면 일기도 보고 재능과 은사에 대한 오해들도 이게 좀 다루고 또 탁월함이 아니라 유일함이 바로 이제 재능이다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 소명은 어떤 수업인가요? 네, 사회 소명은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기 이런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사회 각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을 꿈꾸며 각 영역 묵상하고 연구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탬프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어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따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표독서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읽고 소나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도 보고 학년마다 다른 필독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 대회도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소나무는 소명에 나누는 무리들이라는 문장의 줄임말로서 이제 학생들이 책을 읽고서 다 그거에 대한 독후감과 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적는 그런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수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서 중등에서 쓰는 교과서가 있는데요.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개념을 먼저 탐구한 이후에 수학을 배우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소수 합성수를 정의를 해버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이건 아이들이 뭐 네모를 그린다든지 어떤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수학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서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하면서 어떤 수학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학년마다 필독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이 세상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수행평가들이 있는데 자기가 배운 수학 개념을 가지고 테셀레이션 활동을 한다든지 고등에서는 컴퓨터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기가 배운 방정식을 활용해서 그리고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리고 중등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노트라고 하는데 이 노트에 정리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돌아보거나 묵상하는 글 그리고 부모님이 또 피드백해 주시는 그런 바인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직접 와서 또 많이 들어보시고 수학 교과 여기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과학 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 교과가 어떤 수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단 여기 이렇게 저희가 중등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쓰는 교과서고요. 그리고 저희는 근데 이게 교과서가 1학년, 2학년 순서대로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학년별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학년별 핵심 가치대로 교과서를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7학년인데도 창조세계 관련된 내용이 3학년 교과서에 있으면은 3학년 교과서도 7학년 때 쓸 수 있고 약간 그렇게 교과서를 바꿔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7학년 친구들이 한 창조세계와 관련된 프로젝트고요. 여기는 8학년 친구들이 한 프로젝트고 여기는 저희 9학년 친구들이 한 프로젝트입니다. 큰 주제 안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화학 관련된 수업인데요. 이렇게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여러 실험을 하면서 실험 보고서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습을 좀 더 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스탬프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 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보란이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수업들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단 7, 8학년 친구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이 두 개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친구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블록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사실 타이핑하고 파이썬 언어들 배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고요.
정부 이제 9학년부터는 실제로 파이썬 언어들을 배우고 노트북에 쳐보면서 값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등과정 교과서인데요. 10학년 때는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던 파이썬을 마무리하고 11학년부터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등등 이렇게 통계 수업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잉글리시. 네, 영어 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 교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는 일단 7학년에서는 다 같이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배우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8학년에 올라가면 7학년, 8학년, 9학년 교육과정 중에 자신의 속도에 맞는 거를 하나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데 만약에 7학년 때 배울 때 조금 살짝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싶으면은 8학년 올라가서 한 번 더 7학년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9학년에서도 8학년, 9학년, 10학년 교육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7학년 때 좀 자신에 비해서 수업이 좀 쉬었다 싶으면 이제 8학년 교육과정을 넘겨서 9학년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육을 이제 교과서랑 원서 하나씩 배우는데 교과서는 저희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개념을 배우는 용도로 이제 배우고 있고 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접목시켜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딩게이트가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책들이 다 리딩게이트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영어 신문이나 리딩게이트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 학교 7학년 친구가 한 리딩게이트인데요. 이 친구는 3월달부터 지금까지 102권을 읽었고요. 포인트는 1439.5포인트로 되게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친구가 읽은 책 리스트가 다 쭉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 리딩게이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읽은 책을 문제를 풀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영어 캠프를 가서 활동도 하고 원어민 선생님들과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회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사회과의 교육 목표와 철학은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역사, 지리, 그리고 사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8학년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차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신문을 만들어서 수행평가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문 스크랩이랑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참여해보는 것으로 저희가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치가 무엇이다, 정치에서는 무엇이 있다로 외우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 차별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슈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그리고 소명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하면서 선생님이 주신 질문으로 저희가 대답해보고 답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사회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개사를 해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동영상을 편집하고 저희가 직접 불러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고등교육과정은요 10학년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 수업에서 사회에 이슈가 됐던 주제를 가지고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과 부자증세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해봤었고요.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필수 수업으로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세계관이 경제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우리의 생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시켜야 되는구나를
공부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11학년 같은 경우에 선택 수업을 통해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친구들이 실제로 배웠던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그 절차를 적용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설을 검증해보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선택 수업 관련된 교재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탬프 찍어주세요. 네,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역사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걷지 말고 뛰자 런닝맨입니다. 네, 역사교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역사 교과서에서는요, 교사 중심이라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학생들이 흥미있어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평소에 즐겨했던 취미 생활들을 교사가 미리 잘 파악하고 그것을 수업의 내용과 접목시켜서 다양한 수행평가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그 역사라는 과목이 단순한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위에서 그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학년 때 과제로 했던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인물들이, 역사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안중근 의사도 있고 간디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역사적 인물들을 가지고 이 인물들의 어록을 조사하고 그 어록이 어떤 어록을 말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세종대왕님이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애민정신을 알 수 있어서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인물들과 더 친해지고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것도 저희가 했던 수행평가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되게 문화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문화재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어려운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쇼호스트가 되어서 발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홈쇼핑을 하듯이 판매를 유도하는 이런 과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가격도 매기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연극 수업을 했어요. 저희가 이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도 직접 짜고 직접 연기도 했고 심지어 노래를 부른 친구도 있었고, 자신의 장기들을 활용해서 역사적인 배움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명 스탬프 투어가 끝났습니다. 네, 소명학교 입학 설명회를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명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며, 네, 많은 분들이 소명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